사기를 당하거나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입는 사람들을 보면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명 연예인 세 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 사주 구성에 있어서 식신상간운은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재성운이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식신상간운이라는 건 일하는 운이고 재성운이라는 건 결과물을 나타내거든요. 내가 일은 많이 하면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결과물이 적다는 얘기는 그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 과정에 사기도 당하고 투자 실패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유명인 사주 분석, 유명인들 중에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입은 사람들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분을 꼽았는데요. 한 분이 배우인 성동일 씨고, 그리고 가수자 배우인 김민종 씨, 그리고 JYP를 운영하고 있는 박진영 씨가 되겠습니다. 이 세 분은 과거에 사기를 당해갖고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기억이 있고요.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가 100억이 넘는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법인이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손실을 본 건 아니죠. 개인의 돈이 나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로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예인들도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아주 부지기수거든요. 사람들이 뭐 사기를 당하거나 뭐 투자 실패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솔직히 보통 사람들이 뭐 5천만원, 1억, 2억 뭐 이 정도 사기 당했다, 투자 실패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과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당하고 투자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인공인 성동일 씨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하고 친한 형이었는데 그 형이 제안을 해갖고 170평 규모의 갈비집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사기전가 3범이었고 그 돈을 갖고 외국으로 날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억 원 정도를 손해를 봤는데요. 그 돈이 성동일 씨가 갖고 있는 그 대부분의 돈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부인은 식당에 가서 그 설거지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동일 씨가 이 돈을 메꾸느라고 방송에 겹치기로 출연하고 그러면서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동일 씨 입장에서는 인생에 큰 어려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종 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은 별로 뭐 한물간 배우 취급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어때요? 손지창, 이승연, 김민종 이런 사람들이 한 시대를 이끌었던 연예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뭐 영화 배우로도 그렇고 가수로도 그렇고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상당히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수없는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한 번 당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영화 출연하는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연대보증 계약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돈이 전부 다 차압을 당하고 그런 일을 겪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각종 사기로 50억 원 정도 날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기당해갖고 다 날라갔다는 얘기고, 사람이 좋으니까 막 달려든 거죠. 사람이 좋으면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막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김민종 씨처럼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해도 그 사기꾼이 와도 적어도 내 재산 정도는 지킬 정도의 그 냉정함은 있어야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좋다고 소문난 사람이 바로 김민종 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요, JYP를 운영을 할 때 그 B씨, 가수 B를 통해서 미국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원더걸스를 앞세워서 진출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진출해서 이제 막 그 돈도 투자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다 실패하고 약 145억 원의
투자 실패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5억 원이 날라간 거예요. 그러면 박진영 씨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타격이었고, 그래서 그때 실패한 이후로는 이제 사업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럼 이렇게 사기를 당한다거나 투자 실패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게으른 게 아니라 한다고 한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나쁜 사람 만나고 투자 실패로 돈이 날라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물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성동일 씨의 사주고요. 이쪽이 박진영 씨의 사주, 이쪽이 김민종 씨의 사주입니다. 우선 성동일 씨의 사주를 보면 갑진년, 무진월, 병오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재물운은 어떤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동일 씨는 일간이 화기운이니까 재물운이 뭐예요? 금기운입니다. 금기운이 재물운을 나타내요. 그래서 3주 안에 금기운이 없습니다. 결과물을 나타내는 금기운이 3주 안에 없어요.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그럼 박진영 씨를 볼까요? 박진영 씨는 임수일간이니까 돈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뭐예요? 화기운입니다. 그런데 화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박진영 씨가 지금 51살인데 결혼했다가 이제 또 이혼하고 그랬는데 이 재성운이 없는 거니까 여자운도 별로라고 봐야죠. 김민종 씨 같은 경우에는 개수일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분도 화기운이 재성운입니다. 그런데 3주 안에 재성운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김민정 씨가 지금 50이 됐는데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공통점이 모두 결과물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식신상간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돈을 벌은 결과물이 재성운이고 열심히 일하는 게 식신상간운이란 말이에요. 성동일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식신상간운이 월지 포함해서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목기운이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는데요. 3주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식신상간운도 없고 재성운도 없는데 지장간에 보면 간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김민종 씨 같은 경우에는 월지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월지에 목기운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식상운이 어때요? 강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성동일 씨하고 김민종 씨의 경우에는 식신상간운은 강하면서 재성운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다고 하는데 결과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식상운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 인생의 복잡한 일들,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탄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기도 당하고 살면서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식신상간운이 강하면서 재성운이 없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실속이 없다. 한다고 하는데 결과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사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사주 그러니까 사주팔자만 분석하거든요. 10년 대운이 더 중요해요. 10년 대운, 1년운, 이 시기에 따른 운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분을 보세요. 지금 3주 안에 목화토만 있잖아요. 그래, 금수가 용신이겠죠. 성동일 씨는. 여기에 보시면 금기운, 수기운이 이제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금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운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괜찮다는 얘기죠. 그리고 김민종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사주는 지금 목화가 목기운, 화기운이 하나 들어와야 되고요. 또 금기운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화기운이 쭉 들어오죠? 그러면서 금기운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때요? 대운이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34세서부터 43세까지 정미대운, 이때에는 지지충이 형성이 되고, 또 24세 병호대운은 원진살이 형성이 되니까 결혼 정년기에 이성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봐야죠. 어쨌든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 대운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있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재능이 있고 대운의 흐름이 따라주니까 사주 원국 안에 결과물인 재성운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전성기에 돈은 벌었다고 봐야 됩니다.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주에 금수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요? 목화토가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쭉 보면 화기운, 목기운, 토기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운의 흐름이 이분도 좋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분의 이제 결론을 보면은 일단 재성운이 약하다. 결과물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약하고 반면에 식신상간운은 강하다. 그리고 이 식상운이 강하면서 재성운이 약한 사람은 사기당한 두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이제 장점은 흘러가는 대운이 좋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재능 있는 사람이고 그 유명 연예인으로서 잘 나갈 때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다만 그 돈을 벌었는데 내 주머니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만 잘했으면은 이분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고생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점에서는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사기당했거나 투자 실패했거나 이 연예인 세 분을 꼽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재성운이 약하다. 결과물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약하고 반면에 식신상간운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기호의 유명인 사주 분석, 사기당했거나 투자 실패로 고생한 연예인 세 분의 공통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